네, 여러분들 새해 목표 잘 세우고 계신가요? 우린 매년 새해가 되면은 목표를 세우고 마음을 다잡죠. 그래서 1월달에 헬스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2월달이 되면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목표를 잘못 설정하거나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실패하지 않는 새해 관리 방법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첫 번째, 남자들이 해야 할 관리는 바로 운동과 다이어트입니다. 모두가 새해 하는 목표가 다이어트죠. 우리는 왜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할까요? 건강을 위해서? 물론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긴 하지만 건강을 목표로 다이어트와 운동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왜 실패를 하게 되냐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운동 며칠 했다고 바로 건강해지지가 않거든요. 정말 1년, 2년 꾸준하게 해야 몸에서 변화가 나타나면서 건강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 변화에 목표를 두고 운동과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외모 변화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운동 일주일만 하더라도 얼굴과 몸의 선이 달라지고요, 2주를 하면 더 달라져요. 그게 재밌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운동과 다이어트를 새해 목표로 저도 정하고 여러분들 정하는 이유는 모두가 중요한 걸 알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 솔로지옥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남성 출연자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다 몸이 굉장히 좋습니다. 항상 몸매가 준비가 돼 있으면은 자신감이 있겠죠. 솔로지옥 남자분들을 보면 스타일이 사실 일반적인 스타일인데 좋아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몸매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스타일을 입더라도 어느 정도 스타일이 나기 때문에 패션의 완성은 사실 얼굴이 아니라 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나 운동에 대한 영상도 자주 찍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약속도 많고 춥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만 운동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매일매일 운동을 해서 좋은 몸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운동과 다이어트를 목표로 설정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야 돼요. 나는 지금 68kg니까 62kg까지 빼야지. 나는 2개월, 3개월 뒤에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지.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 중간에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아, 힘들어. 나중에 하면 되겠지? 다음 달부터 제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목표를 정하고 매진을 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 목표를 공유할게요. 여러분들도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연말에 많이 먹어서 역대 최고 몸무게를 찍었거든요. 지금 68에서 70kg 정도 되는데 딱 2달 뒤에 바디 프로필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정도 뒤에 다이어트 식단과 중간 과정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김종국님께서 이 바디 프로필 하루를 위해서 몸을 혹사시키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우리처럼 한 번도 몸을 좋게 만들어 보지 못한 사람은 매일매일 운동하고 습관되고 그 몸을 만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번쯤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몸은 만들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바디 프로필 촬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느낀 게 몸이 좋아지면서 제 인생과 제 삶의 패턴 전체가 바뀌었어요. 바디 프로필 자체는 굉장히 힘든데 이거를 해내고 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감이 생겨요. 외모도 뭔가 멋있어지니까 당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최고의 몸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관리는 패션, 스타일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패션과 스타일을 관리해야 될까요? 제가 패션 유튜버라서 관리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패션과 스타일은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SNS 시대잖아요. 모두가 사진 한 장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을 입고 다니고 어디를 가는지가 표현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메타버스가 활성화될 건데 가상현실에서도 다 팬티만 입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 가상현실에 맞는 스타일이 분명히 생길 거기 때문에 패션이란 자체는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몸이 준비가 됐다면 여기에 스타일이 딱 더해지잖아요. 진짜 임팩트가 어마무시해요. 여러분들이 스타일만 잘 맞게 된다면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각인이 되고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션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시행착오를 좀 덜어줄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헤어스타일인데요, 패션의 시작은 헤어스타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헤어스타일 관리 방법부터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헤어샵에 방문을 해서 헤어 상담을 받는 겁니다. 헤어스타일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트렌드와도 접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 예약하세요. 그냥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조금 더 똑똑하게 상담을 받으려면 여러분들 얼굴형과 여러분들의 모질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의 사진을 많이 찾아보는 거예요. 연예인분들은 정말 자주 머리를 바꾸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스타일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헤어스타일은 가장 빠르게 외모를 바꿀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따라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체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미지와 비슷한 사람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해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룩북 컨텐츠를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캐주얼한 스타일을 입고 싶다. 내가 학생이야. 그럼 그대로 따라해보는 거예요. 어설프게 따라하지 말고 똑같은 브랜드를 똑같이 사서 입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안 맞으면은 차라리 환불하는 게 오히려 공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이고 어렵다 한다면 일단 그 코디를 따라서 사보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입어보면서 뭐가 다르지?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가? 이런 걸 느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여러분들 스스로는 모를 수가 있거든요. 카페나 가족이나 친구한테 스타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친구의 반응이나 가족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스타일을 하나씩 찾아가고 알아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나 진짜 똑똑하게 잘 사야지 하면서 플랫폼에서 옷을 고르잖아요. 따로따로 사게 되면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져요. 후기를 보더라도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진 후기이고 스타일과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후기만 보고 옷을 사기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따라하고 싶은 사람을 그대로 아예 따라해보세요. 저는 해외 셀럽이나 해외 디자이너의 스타일을 참고하고 따라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스타일은 잡은 것 같은데 뭔가 심심해, 변화를 주고 싶다, 이런 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액세서리를 추가해보세요. 팔찌나 시계 하나만 달라져도 스타일이 달라 보일 수가 있고요. 모자나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스타일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비싼 아이템을 구입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화려하고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 것도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옷을 잘 입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안 어울릴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화려한 스타일 충분히 입을 수 있고 다른 사람 스타일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화려한 스타일을 많이 입지는 않습니다. 저는 화려한 스타일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탈색을 하고 화려한 스타일이 소화가 가능할 때는 그 스타일에 맞게끔 화려하게도 있습니다. 이처럼 헤어가 일단 1순위, 그 다음에 패션으로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다음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될 것은 바로 피부예요. 피부 하나만 좋더라도 깔끔해 보이고 스타일이 좋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저는 30대지만 지금 20대 학생이나 동생들을 보면 꼭 피부 관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0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피부가 예전 같지 않아요. 관리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몇 년도 차이나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피부과를 다니면서 얻었던, 정말 효과를 봤던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하면서 정말 좋아졌다고 느낀 게 바로 팩이에요. 자기 전에 일주일에 5번 정도 팩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피부가 건조하거든요. 팩하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촉촉해지면서 피부가 좋아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팩을 선택할 때 미백, 기능성, 여드름, 트러블 이런 거 선택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조건 수분팩, 기능이 수분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려면 자외선 차단제가 있는 비비크림 바르는 게 좋아요. 햇빛을 막아주기도 하면서 잡티도 안 생기게 해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운동을 하도 좋아해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착색된 것들이 있거든요. 햇빛을 많이 받아서 광대 부분에.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만 바르는 것보단 살짝 톤업이 되는 자외선 차단제나 비비크림을 바르는 거예요. 피부가 한 톤 밝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컬러의 옷을 입더라도 훨씬 더 소화력이 올라가요. 비비크림 바르는 만큼 클렌징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잘 씻는 거 중요하다. 화장품 했으니까 폼 클렌징을 빡빡 씻어야지, 이건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어요. 차라리 클렌징 오일로 한번 씻어주시고 폼 클렌징을 하셔야 훨씬 더 깨끗해집니다. 이중 세안을 꼭 해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이것만 지켜주더라도 피부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컨디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잠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짧게 잠을 자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다크서클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도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다음, 사실 패션이랑은 관련이 없지만 20대 동생들, 저도 30대 이제 중반이기 때문에 30대 초반 구독자분들에게 이거는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투자 공부, 금융 공부는 굉장히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잘 몰랐거든요. 월급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이제서야 투자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투자나 금융 공부란 게 꼭 돈에 관련한 건 아닙니다. 직업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투자할 수 있는 거라면 하시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엔 옷을 사는 것도 투자예요. 옷을 사본 사람이 옷을 만들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 직업에 있어서 실력이 올라가는 부분이란 거죠. 이처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는 과감히 투자를 해라. 그리고 주식이나 취미 활동이나 자격증이나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요. 온라인 사업이나 여러분들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공부를 계속 하시는 게 중요해요. 부업이자 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올해는 뭔가 새로운 걸 해보면 어떨까? 우리나라는 특히나 유행이나 트렌드가 굉장히 민감하고 빠르기 때문에 잘 캐치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100세 시대잖아요. 살면서 아마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직업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미리미리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배워두시는 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자신감과 자기관리예요. 자신감이 왜 중요하냐? 저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때 굉장히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말도 잘 못하고 좋아하는 이성한테
고백도 못하고 다 뺏겼던 거죠. 학창 시절이 지나가니까 인생 한 번뿐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20살 때부터는 자신감도 가지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살자. 그러다 보니까 일도 잘 풀리고 친구도 사귀고 연애도 하고 다양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자신감은 꼭 키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신감 키우자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운동이나 패션이나 투자 이런 세 가지가 아우러지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워보시면 어떨까. 저 같은 경우에도 방송은 많이 찍지만 큰 무대에 딱 서면은 조금 위축되고 긴장되는 게 크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힘든 건 알지만 꼭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언젠간 그런 거를 극복을 해야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자신감을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인간관계인데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을 소홀한 것도 있거든요.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고 다 같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제가 고민을 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책도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거기서 느낀 게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친구에게, 가족에게 연락. 우리가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체크해 놓는다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게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대인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남자들이 새해에 꼭 관리해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5가지만 잘하더라도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풀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따로 드리진 않았습니다. 독서하기, 여행가기, 버킷리스트 하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꼭 목표를 정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걸 정해봤어요. 여러분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이나 댓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디 프로필 내일부터 빡세게 준비를 할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